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호준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도 좀 옮겨봤고요. 그 전에 우리 CTS 라디오 그 스튜디오 했었는데 여기는 모 대학교, 네, 학교를 바뀔 수 없고요. 네, 연구실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만할까? 이런 고민도 사실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번 더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갖고 온 영화는 제시 아이젠버그 아시죠? 네, 굉장히 미국에서 핫한 배우고 근데 이번에 연출까지 했습니다. 연출과 연기까지. 제목이 리얼 페인. 리얼 페인. 생김새부터 성격, 취향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두 사촌 데이비드와 벤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오랜만에 재회합니다. 한때는 형제처럼 친밀했지만 각자의 삶과 가족 등의 이유로 멀어졌던 둘의 관계는 할머니의 고향인 폴란드를 방문해 투어를 떠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의 극과 극 성격은 투어에서도 균열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미묘한 감정의 골은 계속 깊어져만 갑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정반대 사촌들의 여행 괜찮을까요? 영화 리얼 페인이었습니다. 보시면서 어땠어요, 이 영화? 사실 제가 요즘 약간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영화? 같이 준비한다는 게? 영화를 같이 이제 하게 돼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약간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어떻게 가져오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영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쟁의 스토리를 네, 되게 흥미롭게 봤고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에서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뭐 LOL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른들은 얘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총 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전쟁 영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전쟁이 영화에 들어오면서 그냥 하나의 유희로 느껴지게 된 거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빨간 마우라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면서 공중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씬을 찍을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후로 더욱 이 사람이 가까이에서 보였을 때는 전쟁이 참혹함이 되게 컸는데 이 허공에서 위에서 내려서 찍으면 이게 다 그냥 하나의 물체로만 보이잖아요. 큰 추상화적인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떨어뜨리면은 빵 터지고 이러는 게 쾌감만 주고 정말 어떻게 전쟁에 와닿게 하는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연일 지금 뭐 그런 전쟁을 맨날 보잖아요.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뭐 3년째 돼가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와닿지 않는 것도 그런 일종 뉴스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 장면 같네? 이렇게 좀 멀리 느껴졌잖아요. 근데 저는 리얼 페인이 되게 좋았던 점은 그 전쟁이 지금의 우리 곁에 와 있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던 유태인들의 그런 고통이 미국으로 건너온 그 지금의 현대인들과도 연결되어 연결돼 있다. 있다. 한국 전쟁이라는 걸 경험한 지 우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00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에게도 약간 의미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봤던 것 같고 저는 흥미로웠던 게 어쨌든 굉장히 다른 성격의 인물 두 명이서 같이 이제 계속 티키타카를 하는 건데 그 이제 벤지 역할로 나오는 그 사람 맥컬리 컬킨 동생 이제 키에란 컬킨. 네, 네. 그 사람 이제 정말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무례함, 네. 이상한 행동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약간 전쟁 후유증 겪은 사람 같이 애가 너무 유전이 할머니서부터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또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 불편하게 한 사람 있으면 저 진짜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걔가 그렇게 말할 때 다 사람들이 들어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거기 숨겨져 있는 걔의 어떤 그런 태도나 메시지 같은 걸 발견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절함? 그런 맘씨?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놀랬던 게 이 제시 아이젠버그가 자기도 출연하면서 감독을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 사실 이 영화의 키에라 클킨이 뭐 주인공이지 맞아. 제시 아이젠버그는 약간 조연식으로 이렇게 계속 거기에 대한 반응 보이면서 야 감독으로도 잘하네. 전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맞아. 그리고 우리 김혜린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 줄거리에서는 얘기는 못했지만 이게 결국에 그 할머니가 홀로코스트 그 폴란드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독일의 침공을 받았던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그 현장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냥 이 시노베에서 딱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맞아. 그냥 폴란드 할머니 그냥 죽음에서 그냥 기리기 위해서 갔구나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영화에서 그런 아주 심오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뭐 전투씬이 있고 이렇지 않은데 전쟁이라는 소재를 이렇게 스무드하게 갖고 와서 그 감정을 아무런 뭐 전투씬이 없고 뭐 피해자가 막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맞아. 그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았다는 맞아요. 뜻인 거죠. 네, 예.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이 와중에 우리는 또 하나 연결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죠. 네. 예.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저희 감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한강 작가가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린다. 예.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과 뭐 12 사태 뭐 이런 것들 또 그 전에 이승만 정권에서 했던 계엄, 박정희 때 계엄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서울의 봄을 보고 그걸 간접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린 이 방송 못 찍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 시민들이 없었으면 그 국민과 시민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은 그냥 국민이고 이런 의식을 갖고 어디에 저항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결국 과거의 할머니의 나라 그걸 행적을 여행하면서 지금 우리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냥 확 와서 그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인문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왜 현대 영화 보지 뭐 옛날 뭐 2차 대전 영화를 봐? 뭐 옛날 영화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왜 고전을 봐?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도 계속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이 제목이 리얼 페인이었잖아요. 네.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의 괴로움을 알기 위해서 할머니의 그 괴로움을 알기 위해서 거기 가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어떤 공간에 물론 그 시간은 아니지만 그 공간에 가서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뭐 슬픔이 아니고 이 다리를 지나간다? 그 게이트를 지나가는 활기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쟤들이 고통스럽구나.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올마이너티 모든 것들을 그냥 인간의 몸에 구겨 넣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형벌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괴로운 순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그런 희망으로 또 우리도 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짖다가 목사님들이 죽기도 하시고
그 저는 좀 리얼 페인에 대해서 정말 거기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통을 겪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기억하는 방식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건 다 필요 없어. 한국 특징이 새로움을 위해서 이제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고정되지 않고 누가 빨리 바꾸느냐 그게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더 반추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이나 믿음에 있어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몇 세기 전에 여기 와서 이제 피 흘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종교 자유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되짚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말씀도 너무 좋고 또 저는 그 리얼 페인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은 것 같은 영화다. 그 영화 말미에 네. 그 할머니 댁에 딱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을 올려놓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바로 위층에 대각선 쪽에 살던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뭐 손자인지 뭐 와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이해는 하나? 치워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보면서 약간 메타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중요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야 그걸 뭐하러 기억해 치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그 일본과의 잔재 그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독일처럼 그런 것들을 정말 사과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끝까지 벌주고 이걸 하지 않아 놓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그 잔재가 남아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인식했으면 좋겠고 국제적으로도 사실 일본은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그걸 자꾸 뭐 소녀상도 없애려고 그러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구들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외교력도 좀 요즘에 와서는 더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내란이 빨리 종식돼서 다시 외교를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전 뭐 오랜만에 좋은 영화 만나서 너무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업로드 될 쯤에는 아마 극장에서 거의 내렸을 것 같은데 OTT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